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처음으로 회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하겠다고 약속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원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들이 삼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G7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 대해서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도 G7 국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해 회의장을 선동쇼로 만들고 반러시아, 반중국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일본에 도착한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오늘 오후 도쿄전력 관계자 등과 만나 세부 시찰 항목을 확인하고 내일부터 후쿠시마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이르면 오늘 검찰에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다른 현역 의원들도 불러 조사한 뒤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고 경기 동부와 영서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처음으로 회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 제거 장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적 비살상 무기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박석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G7 정상회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2박 3일 방일 마지막 날. 예정에 없던 깜짝 이벤트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30여 분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 포함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인도적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했고 비살상 물품을 계속 추가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재건 복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 방한했던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 지뢰 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확대 세션에서 먼저 마주했습니다. 의장국인 일본 기시다 총리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았는데 서로 악수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확대 세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 위협을 언급하며 심각한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살상이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상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규범과 법치가 지켜져야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례가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비살상 무기 인도적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살상 무기 지원이 언급될 가능성을 묻자 환경과 제약 사항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히로시마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 날 한일, 한미일 연쇄회담을 통해 탄탄한 삼국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회담을 하자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은 도쿄와 서울, 히로시마를 오가며 두 달 사이 벌써 세 번째 만났습니다. 지난 7일 서울 회담에 이어 꼭 2주 만에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은 물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상호 연대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日韓の在り方に加えて、グローバルな課題についても両国の連携強化について意見を交わ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感じております。 두 정상은 G7 마지막 날 빡빡한 일정을 쪼개 35분을 마주 앉았습니다. 항공기 직항로의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운영,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의 진전을 윤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상호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일 긴밀한 공조도 약속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G7 확대 회의장에서 한박 웃음에 다정한 귓속말까지 나누며 윤 대통령에게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둘씩 따로따로 이처럼 끈끈한 시간을 보낸 한미일은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자 외교의 변동성, 여기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등장으로 세 정상은 무대에서 손잡고 사진 찍는 3분가량 짧은 시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공동선언이나 발표는 없었지만 한미일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나란히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로 오라고 깜짝 초청장도 보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같은 3자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3자 공조,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우리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중국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자국을 압박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일본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순 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다루미 히데요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은 G7 순회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의 각종 활동과 공동선언에서 관련 국가와 결탁해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중일 내개 정치 문건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중국의 주권 안전과 발전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일본에 도착한 후쿠시마 원전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에 앞서 일본 도쿄전력 관계자 등과 만나 기술회의에 나섭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기자입니다. 국내 방사능 전문가로 꾸려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단장을 맡은 유구키 원안위원장은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그리고 다른 단원은 하네다 공항으로 따로 입국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유 위원장은 이번 시찰은 철저히 과학적 잣대로만 판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분야별로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고 또 실무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다. 시찰단은 오염수 발생에서부터 방류까지 모든 과정을 훑어볼 생각이며 특히 알프스라고 불리는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를 집중 점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하게 핵종이 제거가 돼서 물을 방류해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장 시찰만큼 중요한 것은 자료 확보라면서 일본 측에 알프스 관련 원데이터 등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일본 경산성 도쿄전력 관계자와 만나 세부 시찰 항목을 확인하고 곧바로 원전에 있는 후쿠시마로 넘어갑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이번 시찰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이후 25일에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NRA까지 함께 기술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찰단은 과학적 분석을 통한 분석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시찰단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일본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의 만찬 식탁에 후쿠시마산 사케 등을 올렸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는 오염수 검증을 위한 우리 정부 시찰단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틀째 만찬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배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만찬 식탁에 후쿠시마산 사케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현에 있는 미쓰자키 슈조가 제조한 사케로 현지 쌀과 물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다른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 미야기현과 이와테현의 술과 음식도 줄줄이 만찬 음식으로 소개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시찰단이 현지를 방문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 일본이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히로시마에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 술과 음식을 알리는 홍보시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各国要人の食事に県産食材などを活用するほか、海外の報道関係者の取材拠点となる国際メディアセンターにおいて福島県のお酒や加工食品などを提供すると伺っています。 이런 가운데 일본 오염수 검증을 위한 한국 정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시찰단이 관광이나 유람을 떠난 게 아니라며 철저한 검증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이나 퍼뜨리고 있다며 날을 세우는 등 시찰 결과를 둔 추가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을 이르면 오늘 비공개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돈을 주고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이르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12일 강제 수사 착수 이후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 소환입니다. 이성만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비공개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의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초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나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의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6천만 원이 돈봉투 20개에 담겨 윤 의원을 통해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진 정황도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에 앞서 지난주 13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가 결백함을 주장을 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그 검찰이 지나치게 녹취록을 편향된 확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무리한 수사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10여 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부터 현역 의원들 줄 소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가 무산됐던 송 전 대표는 언제라도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을 짜증나게 질질 끌어 총선용 정치 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말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검찰은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 이번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 사실이 드러난 김남국 의원은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생코인에 손해를 감수하며 투자해 비정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매수 전 사전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슷한 시기 같은 가상화폐를 산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처음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는 비트토렌트입니다. 김 의원이 처음 구매한 지난 2021년 2월엔 개당 1원 정도였지만
두 달 만에 12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이른바 김치코인을 낮은 가격일 때 사들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2월 투자를 시작한 메콩코인의 경우 개당 가격이 6,900원 정도일 때 5만여 개를 사들였는데 나흘 만에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4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또 다른 코인인 마블엑스 역시 거래소 상장 직전 사들였고 공교롭게도 한 달도 안 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과 2월 거래소를 우회까지 하면서 모은 위믹스 코인 수십억 원대를 손실까지 감수하며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으로 바꾼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김 의원의 클레이페이 매수는 투자가 아닌 자금 세탁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고점 직전에 코인을 사들이고 비주류 코인의 이른바 몰빵 투자한 점 등을 볼 때 사전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때문에 김 의원이 코인을 매수한 시기 비슷한 거래가 더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세계 정보가 제공된 흔적이 남아있다면 더 쉽게 정보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비슷한 시기에 매입을 해서 수익을 본 계정을 쭉 나열을 해서 특정을 해보면 아마 그 특정 정치인 집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른바 콜드 월렛으로 불리는 오프라인 가상화폐 지갑 관련 기록도 확보해 김 의원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구속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직위 해제가 됐는데 성착취물을 요구했다는 추가 혐의도 있어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준수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차에서 내려 연행됩니다. 중학교 1학년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0대 A씨입니다. 왜 성착취물 요구하셨어요? 성착취물 요구하고 구매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A씨는 영장 실질 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된 이후 그 즉시 직위 해제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성착취물을 요구했다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건물 옆 창고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쯤. 고시원 안에 있던 12명은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1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 대동톨게이트 부근을 달리던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12명은 바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번 차량 화재로 10여 분 동안 부산 방향 2개 차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늘어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조직에 잠입해 가짜 신분을 사용할 정도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골목에 있는 통신 상자를 열자 작은 물체가 툭 떨어집니다. 전자담배 액상 용기처럼 생겼지만 대마입니다. 마약 판매 측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처럼 마약 거래가 교묘한 방식으로 일상에 파고들면서 마약 사범과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모두 18,395명으로 5년 만에 30% 넘게 늘었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마약 조직들은 다크웹을 이용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조직에 잠입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 수사해야 공급책부터 유통책까지 검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법으로 허용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신분 위장 수사는 불법입니다. 마약을 거래하려는 사람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위장 수사 정도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선 경찰이 가짜 신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는 바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에 들어가서 그 범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언더커버라는 잠입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해 전략과제에서 위장 수사를 마약류에 확대 적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경찰의 폭넓은 위장 수사가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칫하면 이른바 함정 수사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범죄의 의도 자체를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 그 형사법에서 정한 이제 교사범에도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에 따라 위장 수사가 검거 실적 쌓기용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원의 허가 등 안전장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아 촉발된 택배 대란이 요즘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건데요. 더욱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택배기사가 짐이 가득 실린 카트를 끌고 경사진길을 오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동까지 300m 거리를 차량 없이 오가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10년 전쯤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고 지하 주차장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 높이가 주차장 입구를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 몇 배나 힘이 드는 일을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 타고 들어갔을 때는 거의 한 30-40분 정도면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이제 구르마를 끌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경기 수원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는 몇 주째 택배 대란입니다. 이달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자 반발한 기사들이 밖에다 택배를 쌓아둔 겁니다.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택배가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아이들 안전과 차 없는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라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그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뭐 학교에 항상 가 있을 수도 있고 안 가 있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전혀 협상의 여지는 없다. 해결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마음은 있는데 오늘 좀 더 해볼 수 있겠죠? 지난 2018년 이후 곳곳에서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당수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파트 지하 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설계된 아파트는 적용받지 않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현재로선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며 주민들과 택배기사, 업체 측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택배사하고 입주민 간의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정도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에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행정 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시키고 궁극적으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조정을 해주고 해결해 줄 것은 역시 정부가 나서서 특히 이해 당사자들 간의 직접 대화는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중재자로서 타협점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구제역이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충청북도가 정부의 방침과는 별도로 도지사 특별 지시를 발령하고 충북 전 지역에 대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4년 만에 발병한 구제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충북 청주와 증평. 지난 10일 청주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청주와 증평에서만
10곳이 넘는 우제류 농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몰 처분된 소와 염소 등 우제류도 1,500마리가 넘습니다. 특히 청주의 경우 구제역 발병지가 최초 확진 농가에서 방역대인 반경 3km 이내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방역대 밖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이에 충청북도는 정부의 방침과는 별도로 도지사 특별지시 1호를 발령하고 충북 지역 전체의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도내 전역에 5월 26일까지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7일 소독 총력전을 펼쳐서 기관 보유 광역 방제기, 공동 방제단 소독 차량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운영하고 축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청주와 증평 사이에 나 있는 34번과 36번 국도도 집중적으로 소독합니다.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제역 첫 발생지인 청주시 북이면 일대는 드론을 활용해 공중소독도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와 증평 방역대한 농장 377곳은 정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구제역 역학 관련 농장 312곳도 검사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우제류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도 마친 상황. 앞으로 백신 항체가 형성되는 2주간의 기간이 방역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잠복기라는 게 14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주 다음 주까지만 조심하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규 감염 농장이 줄었지만 여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어서 축산 농가들도 긴장 속에 방역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4년여 만에 국내에서 확인된 구제역에 축산 물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열흘 만에 9% 넘게 올랐는데 정부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소나 돼지, 염소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국내에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에 소 반입 반출 등 방역 조치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축산 물가도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구제역 발생 이전인 지난 9일 킬로그램당 13,170원이던 1등급 한우 도매 가격은 14,395원으로 9.3% 비싸졌습니다. 같은 기간 돼지 도매 가격은 소폭 감소하며 큰 변동 없이 유지됐습니다. 돼지 농가에선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물가 등이 고공행진을 해도 최근 낮은 축산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대로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됐는데 축산 물가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농축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 수도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총지수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이번 구제역 발병으로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이제 구제역이 발생을 했었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살처분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공급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하거나 백신 접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 가격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얼마나 오래 멍하게 있는지 겨뤄보는 이색적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싶어하는 시민분들이 한강 바람을 쐬며 머리를 식혔는데요. 현장에 임형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란 매트 위에 앉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거나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도 있고 바닥에 머리를 떨구고 있는 사람까지 저마다 다른 모습입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한강 멍때리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멍때리기 대회에 나와서 이번 기회에 리프레시를 한번 시키고 회사 가서는 이제 멍때리는 일 좀 줄여보려고. 바나나 모양 탈을 쓰거나 안전모를 쓴 사람들까지. 이번 멍때리기 대회에는 남녀노소 70팀이 참여했습니다. 참가 신청을 한 팀만 무려 3,160팀으로 사전 경쟁률은 45대 1에 달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바쁘고
그리고 여유들이 없고 심리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한번 찾아보자. 편안한 마음을 한번 찾아보자. 시간이 지나자 포기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겼습니다. 저분들 주무시는 거 아니야 하면 우리 시민분들이 제보하셔도 됩니다. 네.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멍때리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세탁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15분마다 심박수를 재 멍때리기에 푹 빠져있지 않은 참가자는 바로 탈락하는데 최종 우승자는 시민 투표까지 더해 정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연기를 하면서 다른 알바들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손님들이 많이 훅 들어갔다가 훅 빠졌을 때쯤에 이제 좀 비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멍을 굉장히 잘 때리고요. 잠시 숨을 고르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던 일요일 오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 시민들은 휴식의 중요성을 느끼며 다시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히로시마 평화공원. 기시다 일본 총리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안내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그 앞에 걸음을 멈춘 두 정상이 예를 표한 뒤 하얀 꽃다발을 올려놓습니다. 고개 숙여 함께 묵념하는 것으로 참배는 마쳤습니다. 오랜 기간 차별로 방치되다가 1999년에야 공원 안으로 옮겨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참배하는 모습을 피해 동포들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바로 회담장으로 이동해 다시 악수를 나눈 한일 정상. 공동 참배의 의미와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両国の関係においてもまた世界の平和を祈る上においても大変重要なことであったと感じています。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다고 말한 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말도 전하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참배가 두 정상이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며 국제사회에서의 핵 위협에 한일이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회담 이후 윤 대통령은 G7 초청국 정상들과 다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을 둘러보고 위령탑에도 참배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리면서도 전범 국가인 일본의 반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동시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말로만 해왔다면 이번 참배로는 두 정상이 실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는데 과연 국민 시선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히로시마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실리 외교로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추켜 세우기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양국이 아픈 과거사를 공유하며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의지를 널리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는 과거 식민지 역사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자체로 일본이 대한민국의 과거 식민지 역사에 대한 반성적 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 의미 있고 상징적인 실리 외교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정상 초대로 이어졌다고도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시다 총리를 겨냥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폭 희생자들은 일제 강제 동원으로 끌려가 목숨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작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외면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참배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추켜 세웠다며 마치 일본 총리의 참모를 보는 듯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외면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외교 성과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찰풍선 격추 이후 냉각된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찰풍선 격추 이후 냉각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곧 해빙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nd then this silly balloon that was carrying 2 freight cars worth of spine equipment was flying over the United States, and it got shot down, and everything changed in terms of talking to one another.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at begin to thaw very shortly.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도 명시된 것과 같이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 즉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디리스크, 즉 위험을 제거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not looking to decouple from China. We're looking to de-risk and diversify our relationship with China. That means taking steps to diversify our supply chains, and we're not dependent on any one country for necessary product.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타이완 간의 긴장과 관련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there is clear understanding among most of our allies that in fact if China were to act unilaterally, there would be a response.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만나려고 하는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부장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구매와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심사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마이크론 제품에는 비교적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존재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역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습니다. 화상으로 참석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히로시마를 전격 방문하면서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히로시마를 전격 방문해 G7 정상회의에서 주목을 한몸에 받은 젤렌스키 대통령. 도착하자마자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진행하며 숨가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국 정상도 모인 이번 G7 정상회의는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지지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애초 화상으로 참석하려다 대면 참석으로 일정을 바꾼 배경으로 관측됩니다. Сьогодні перший день зустрічей та перемовин в Японії напередодні саміту Сімки. Координуємо позиції з партнерами, готуємо нові спільні кроки. Оборона, зброя, ППО, винищувачі, залучаємо якнайбільше країн та лідерів заради України. 실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인도의 모디 총리와도 적극 대화에 나서며 우군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세는 이번 G7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였던 만큼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석으로 이후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対ロシア制裁を維持強化し、その効果を確かなものとするために、制裁の回避、迂回防止に向け取り組みを強化していくことで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을 상당 정도 불식시켰습니다. 다만 바흐무트 함락 등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각국 정상들이 성명을 통해 밝힌 약속들을 얼마나 신속히 실행하느냐가 이번 G7 정상회의의 실효성을 증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의 각종 지원 약속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선동쇼라며 비난했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 21일 성명을 통해 G7 국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해 회의장을 선동쇼로 만들고 반러시아, 반중국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G7 정상회담이 세계 질서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이륙 후 18분 58초 동안의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고도 550km 우주 공간에서 8개 위성을 차례로 분리하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수행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엄청난 화염과 수증기를 내뿜으며 누리호가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1분여 뒤 주변 대기의 압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동압점을 통과하면 첫 고비를 넘깁니다. 기체 흔들림이 줄어들어 안정적으로 목표 궤적을 따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권을 비행하는 중에 그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제 맥스큐가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사 125초 뒤 1단 로켓이 임무를 다한 뒤 분리돼 낙하합니다. 2단 엔진이 점화돼 고도를 204km까지 올리면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되고 이어 272초 뒤 258km 고도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됩니다. 3단 로켓이 점화하며 계속 고도를 높여가는 누리호. 발사 783초, 13분 3초 뒤 목표 고도 550km에 도달합니다. 2차 발사 때 목표 고도 700km에 비해 150km나 낮습니다. 그 위성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이제 목표 고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이제 뭐 레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운용 조건이 그 고도에 맞춰져 있는. 가장 먼저 주 임무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분리되고 이어 20초 간격을 두고 큐브위성 3기가 차례로 궤도에 투사됩니다. 발사 863초 뒤부터는 천문연구원의 군집위성 도요셋이 역시 20초 간격으로 4차례 발사됩니다. 발사 뒤 1138초, 18분 58초에 이르면 3단과 위성구조체가 가속도에 의한 비행을 종료하며 누리호의 세 번째 도전은 끝나게 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연 3.5%로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어느새 1,330원대 자리를 잡은 환율이 걱정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위원 2명이 합류한 이후 처음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로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잡혀가는 데다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준금리와 함께 발표하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출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에서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지 않나라는 지금 기대가 좀 있었었는데 갑자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나면서 찬물이 끼쳐진 그런 상황이라서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 둔화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환율은 변수입니다. 올해 초 1,2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원화 약세 속에 1,330원대를 오가며 연고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무역 수지 적자 행진에 중국의 경제 재개 효과 부재까지 더해지며 원화 약세 지속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전히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할 점은 무역 수지 적자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입 기업들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원달러 환율을 인상시킬 요인이라는 점.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2박 3일 방일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EU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및 공식 만찬을 합니다. 어제 일본에 도착한 후쿠시마 원전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에 앞서 오늘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도쿄전력 관계자 등과 만나 기술회의에 나섭니다. 시찰단은 오늘 회의에서 세부 시찰 항목을 확인한 뒤 곧바로 후쿠시마로 넘어가 내일부터 이틀간 원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국회가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을 두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재산 사항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처리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논의에 나섭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부터 4차례 소위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민식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열리는 가운데 국회의원 당시 변호사 겸직 논란을 둔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박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과 함께 겸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지난해 챔피언 SSG가 유통 라이벌전에서 이틀 연속 롯데를 눌렀습니다. LG도 선발 김현식의 호투 속에 한화를 꺾고 공동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상희 기자입니다. 전날 롯데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SSG가 최정의 선제 솔로포로 다시 기선을 잡았습니다. 잘못 판단한 심판이 파울 선언을 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홈런이 인정됐습니다. 3회에도 연속 안타로 석점을 보탠 SSG는 6회 4대2로 쫓겼지만 9회 초 쐐기 점수를 보태면서 결국 6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SSG는 선발 메카티의 호투에 이어 노경은과 최민준, 고효준으로 이어지는 철벽 불펜이 또 한 번 뒷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일단 1점이 저희 팀한테는 참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1점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생각으로 올라가서 이 타자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2연승을 거둔 SSG는 3위 롯데를 2게임 차로 따돌리며 공동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6회 대타로 나온 박혜민이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린 LG도
한화를 꺾고 공동 1위를 지켰습니다. 마운드에선 김윤식이 병살타 3개를 유도해내면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해 시즌 3승째를 올렸습니다. 긴 이닝 안 하고 그냥 짧게 던진다 생각하고 1회부터 전력으로 던졌던 게 좋은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영이 결승타를 쳐낸 키움은 양현종이 역투한 기아를 눌렀고 KT는 장성우의 역전 투런포로 두산에 승리했습니다. 삼성은 연장 12회 혈투 끝에 NC를 꺾고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YTN 김상하익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는 5도나 높겠는데요. 바깥 활동 계획하셨다면 가벼운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오늘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황사의 영향으로 중부와 영남의 대기질이 탁해져 있는데요. 인천과 강원도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5.9도, 대구는 17.7도, 울산은 17.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과 대구는 21도, 부산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예년보다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